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세하는 것보다 조강지처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 신분이 낮은 아내를 버리느니 차라리 관직을 포기한 사대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권경희는 1468년 세조임금 시절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478년 성종대왕 시절에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장원급제자라 처음부터 정육품 홍문관 수찬인 요직에 임명되었는데 대간이 권경희의 아내 김씨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논박하였다. 그대는 양반이니 미천한 집안의 사람과 인연을 끊도록 하오. 그래야 앞으로 출세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오.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오. 걸림돌이 될 게 뻔하오. 말씀은 고맙지만 제 아내는 돌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권경희의 부친이 그 사실을 듣고는 아들을 불러 호령하였다. 어디 여자가 없느냐? 세상에 흔한 게 여자이니 천한 여자는 버리고 좋은 가문의 아내를 맞도록 해라. 아버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찌 아비의 말을 거역하느냐? 정말 우리 가문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희생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화가 났지만 노여움을 감춘 채 부친이 나무랐다. 차라리 뭘 어떡하겠다는 것이냐? 제가 벼슬을 사직하겠습니다. 그게 사람의 바른 도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버리도록 핍박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권경희는 끝내 홍문관 수찬벼슬을 사직하면서 부친께 용서를 구했다. 아버님, 사람으로서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불초 소생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10여 년 동안을 함께 가난한 생활 속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며 오늘이 있기를 바란 조강지처인데 지금에 와서 버린다는 것은 선비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차마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못할 짓입니다. 그렇게 못할 짓을 해가며 높은 벼슬에 등용될 수 있다선 치더라도 그것이 어찌 못할 짓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선비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의 말을 아버지도 의롭게 여겼다. 그리고 고집을 꺾었다. 오냐 알았다. 내가 그렇듯 확실하니 더 이상 버리라고 하지 않으마. 권경희가 사직한 진짜 이유가 대궐에 알려졌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성종 임금이 경희를 불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대간이 또 그 문제로 임금께 논박을 했다. 그러자 성종 임금은 대간을 나무라고 권경희를 감쌌다. 그만두라. 권경희가 공명을 구하지 않고 조강지처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야말로 훌륭한 선비이다. 사대부가 되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오히려 본을 받을 일이지 배척할 일이 결코 아니다. 그 후 권경희는 공조자랑 호조정랑을 거쳐 1485년에는 전라도진 율사의 종사관으로 파견되어 제민구휼에 진력하였다. 그때 전라도 순천 땅에 가진 것이라곤 송아지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부친이 시장에 내다 팔려고 송아지를 끌고 나가다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뺏기고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했다. 강도에게 송아지를 잃어버리고 돌아왔다.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시장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나요? 라고 하며 먼저 밥상을 올린 다음 비로소 소를 잃게 된 사유를 물었다. 먼저 밥상을 올린 이유는 그 아버지가 나갈 적에 주머니가 비어 있어 송아지를 팔아서 허기를 달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중간에서 강도를 당했으므로 무엇보다 아버지가 시장할 것이라는 염려를 먼저 하였기 때문이다. 무릇 가난한 집 형편으로 소 잃은 것보다 부친의 배고픔을 먼저 걱정한다는 것이 쉬울 듯하면서도 진실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어찌 타고난 효자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이웃 사람들이 퍼뜨렸는데 마침 순천에서 종사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권공이 그 말을 들었다. 권공은 그 청년을 불러 장교에 임명하고는 급료를 후하게 내려주도록 하였다. 권경이는 1491년 동부승지 우승지 좌승지를 지내고 1493년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동지중 추부사와 우윤을 거쳐 1495년 정조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대사원을 역임하였다. 권공이 전라도 관찰사 소임을 맡고 있을 때 이야기이다. 그는 나란 일을 끝내면 을의 편한 농부 차림으로 관사 뒤에 있는 채소밭에 나가 직접 채소를 심고 가꾸었다. 관찰사를 뵈러 왔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명을 찾아온 사람이 이렇게 권공에게 묻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낡은 잠방이를 입은 사람이 관찰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권공은 공손히 대답했다. 아마도 저쪽 관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샛길로 뛰어가서 옷을 갈아입은 후 찾아온 사람을 만나곤 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권경이는 평소 활쏘기를 즐겼는데 화살통이 너무나 오래되어 관찰사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없이 낡아 있었다. 마을의 대장장이가 그것을 딱하게 여겨서 관청의 쇠를 가져다가 멋들어지게 고쳐놓았다. 이것을 본 권공은 당장 그 대장장이를 불러들였다. 이게 다 무엇이냐? 이 장식을 당장 떼어내도록 해라. 대장장이는 무슨 말이냐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새 조각은 아주 조금밖에 안 썼습니다요.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왜 그러시는지요? 옳지 않다. 썩 떼어내거라. 권공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장식을 떼어내게 했다. 이건 도둑질이다. 작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관청의 모든 물건은 나라 것이다. 나라 물건을 어찌 관찰사라고 함부로 쓴단 말이냐?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장장이는 관찰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욕심없고 청렴한 그 마음이 모두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대장장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가 짧아 절뚝거리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절뚝발이라고 하였지만 권공은 다르게 말했다. 그 사람의 짧은 다리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지만 다른 쪽 다리가 길어서 그런 것이오. 이처럼 그는 평생토록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서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사촌형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남겨놓은 재산이 없어서 형수가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권공이 형수의 어려운 살림을 걱정하다가 당지를 지방 조그만 마을의 수령 자리에 가게 하였다. 그 조카가 임금에게 하직을 고한 후 인사차 당숙을 찾아왔다. 보통 때와 달리 푸짐하게 음식상을 차려놓고 권공이 전송하며 말했다. 임지에 가면 정성껏 어머님을 섬기고 쓸데없이 탐욕을 부려서 비리로 이속을 챙길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거라. 조카가 먹기를 마치자 권공이 남은 음식을 조카가 데리고 온 하인에게 내주게 했다. 하인이 채 먹지도 않았는데 조카가 인사를 드리더니 곧바로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하인이 밥을 채 몇 숟갈 들지도 못한 채 따라 나섰다. 그 모습을 본 권공이 조카를 다시 불러서 일렀다. 내가 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고을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조카를 임지로 보내지 않았다. 권공이 젊었을 때 점을 잘 치는 판수에게 가서 점을 친 일이 있었다. 판수는 그때 권공의 일생 기륭화복과 죽는 연월까지 알려주었다. 권공이 가만히 생각하니 지나간 세월 속에 벌어졌던 일들이 그 판수의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므로 판수가 죽는다고 말한 그에 이르러
미리 수의를 준비하고 죽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해가 지나도 죽지 않고 아무런 탈이 없었다. 그 소식을 들은 판수가 매우 이상히 여겨 권공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니 권공이 물었다. 내가 그대의 점을 믿고 스스로 오래명이 다할 줄 알았는데 맞지 않는 것은 무슨 좋아요. 예전 사람 가운데 남모르게 적선한 탓으로 수명을 연장한 이가 덜어 있었는데 대감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내가 홍문관 수찬으로 있을 때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바닥에 붉은 보자기로 싼 보따리가 하나 있었소. 주워보니 순금으로 된 술잔 한 쌍이 그 안에 있었소이다. 그래서 그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탈까를 생각하고는 그 붉은색 보따리를 남모르는 곳에 가만히 보관했다오. 그런 다음 그 장소에 방문을 붙여 주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돌려준 일이 있었소. 알고 보니 대전의 수락관 별감이 마침 자질에 혼인이 있어 몰래 대궐 주방에 있는 금잔을 빌려내왔다가 공교롭게도 길에서 잃어버린 것이었다오. 그 별감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수없이 인사를 하고 간 일이 있었소이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대감의 수명이 연장된 것은 바로 그런 덕을 베푼 일들 때문입니다. 권공은 타고난 마음 그릇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서 결코 남의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